죽음의 신호. 줄어드는 노란 피. 코로나 시대에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또 감기처럼 살짝 앓고 지나가는 시대가 됐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피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피를 갖고 있느냐. 설명에 앞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퀴즈를? 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예. 무슨 색깔인지 아시나요? 그걸 누가 몰라요? 아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빨간 맛 아닙니까? 빨강색. 아, 그럴까요? 그럼요. 네, 정확하게 반은 맞고 반이 틀렸습니다. 네네. 그래요? 보시면 어떤 색깔이 보이십니까? 진짜 노란색이요. 노란색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냥 피를 흘릴 때는 붉은색,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근데 이제 원심 분리라고 해서 충분히 분리를 시키면 네.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건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혈장이라 그래서 노란색이 물 성분이 주로 많고 빨간색은 뭐가 있겠습니까? 적혈구. 아. 그렇죠. 그래서 혈구가 45%, 물 성분이 많은 노란색 피가 55%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피는 흔히 알고 있는 적혈구 많은 이 빨간 피 말고 이 노란 피가 어떻게 돼야 건강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너무 좀 충격적인 게 36년을 피는 빨간색이라고 알고 있었고 말하자면 이제 지난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의사들한테 속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진짜. 여태 이 의사가 지금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다.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듣다 보니까 내 피는 어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누가 건강한지 누가 덜 건강한지 순위를 지금 매겨주셨거든요. 저는 1위 자신합니다.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자, 꼴등은 저요? 노란 피를 줄어들게 하는 주범. 당이냐 기름이냐. 당을 줄이지 않고는 기름을 없앨 수는 없어요. 간에 부담이 갈라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거든요. 끈적거려. 정말 깜짝 놀라게 되네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건가요? 우리가 그냥 빨간색으로만 생각했던 건데 실제는 예. 노란 피가 담당하는 이 물 성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이동해야 될 물질들을 주로 담고 있다.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영양소나 때로는 노폐물도 들어있겠죠. 이동은 예. 혈액통해서 돼야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면역작용하는 단백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 노란 피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란 피가 제대로 이동할 수 없을 만큼의 농도가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걸쭉하게 돼서 이동이 안 되니까 면역 자체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율로 유지됐을 때만 건강하지 물 성분이 줄어들고 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뻑뻑해져서 잘 지나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들러붙기 쉽겠죠. 그렇죠. 그 장소에서 생기는 게 염증이다라고 이해하신다면 피는 맑아야 되겠다. 쉽게 얘기 드리면 이것처럼 건더기가 많아지면 피 위에 떠 있는 게 아까 이 피보다 좀 맑지가 않잖아요. 예, 한번 탁해요. 보세요. 예, 탁하죠. 네. 그러면 여기는 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떠오르는 병 있어요. 이게 지방 많이 쌓여 있다고 보면 고지혈, 고지요. 고지혈증. 예, 맞습니다. 이상 지질혈증. 맞아요. 요즘 말로는 이상 무조건 높다가 아니라 걱정 이상 많이 되고 지질 혈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고지혈증은 시작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건 어머머. 노란 피는 잘 안 보이고 물론 섞여 있겠지만 되게 끈적이는 피. 엄청 끈적여요. 예, 엄청 끈적여요. 예. 이동도 잘 안 되고 안 흘러요? 예, 금방 다시 이렇게 합해지지가 않고 예. 끈적이는 피의 대표적인 게 당뇨죠. 아, 그래서 당뇨구나. 그렇죠.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세포한테 당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당이 전달 안 되고 길에 놓여 있어요. 그 장소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도 거기 달려가고 아. 칼슘도 달려가서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동맥경화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이제 혈당 100이야, 네. 콜레스테롤 나 200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혈액에서 그만큼 있는 게 아니고 저 노란 피 100cc 안에 당이 100mg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란 피 안에
100mg 있는 사람과 200mg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설탕이 2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네. 우리 우리 솜사탕 먹고 나서 손 끈적끈적한 느낌을 혈액이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그런 상태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아프다라는 얘기는 특정한 곳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혈액 흐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더 봐야 되겠고 그런 분이 혹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빈혈도 없고 정상인데요 했을 때는 한 번 더 물어보셔야죠. 비율은 괜찮은지. 네. 그러니까 그 수치에도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내 몸속에 노란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죽음의 신호, 줄어드는 노란 피. 자, 저는 오늘 우리 몸속에 노란 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란 피가 중요한데 선생님들 왜 이제야 이걸 알려주신 겁니까? 예? 사실은 근데 예전부터 그런 의미의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저희가. 그래요? 네. 네. 물 많이 드셔라, 네. 콜레스테롤 줄여라, 술 줄이셔라. 네. 이게 다 표현이 다르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이 됩니다. 바로 내 피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 이야기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제 와서 좀 이해가 되는데 그 피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한번 필터링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자신의 몸에서 피를 빼서 말하자면 어떤 정화 장치를 거쳐서 다시 자기 몸에다 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다 같은 어떤 맥락에서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로 김태훈 씨 얘기처럼 들은 얘기거든요. 아니 네. 동물 실험에서는 사실은 규명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늙은 쥐와 어린 쥐를 그렇게 이제 피를 교환을 시켰더니 네. 늙은 쥐에서 근육이 생성이 되고 인지력이 향상됐다라는 동물 실험 결과는 있는데 아, 이걸 과연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피가 필요한 경우는 수혈은 피가 없어서고 네. 투석은 피가 나빠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더러운 피를 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생각을 해서 연구된 게 예. 피를 잠시 내 피를 밖으로 뽑았다가 네. 거기다 자외선 중에 여러분들이 UVA, UVB는 아시는데 UVC라고 있어요. 그 자외선을 쬐면은 세균 같은 이 죽으니까. 예. 교대 우리가- 소독할 때 쓰는 광선들.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라는 게 있잖아요. 살균기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갖고 밖에서 쬐서 다시 집어넣어주면 네. 피가 좀 깨끗해서 돌아가면 훨씬 컨디션도 좋아진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지면 뭐 피부도 깨끗해진다 뭐 그런 말도 있기는 한 건데 그거는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우리가 또 이 혈색이 좋다, 나쁘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피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혈색. 네, 아무래도 이 피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잘 되고 혈액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고 그러면 노폐물도 또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이너뷰티가 완성이 되면은 겉에서 볼 때 피부도 좋게 보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연결이 되는 거죠. 김태훈 씨 어떡해요? 왜 그래요, 자꾸?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혈색이 중요하구나. 네. 한의학에서도 피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혈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란 피에 이제 영양분이 있네 없네를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네. 우리가 뭐 기운이 없습니다. 뭐 피곤해요. 지금처럼 낯빛이 광택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혈허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담이 결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많이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 신경적으로 절이 나거나 아니면 자꾸 쥐가 난다거나 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담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뭐 침이나 부항 같은 걸로 피 순환을 잘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피를 뺀다거나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확실히 피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내 피는 어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유하나 씨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부터 지금 자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뭐죠? 예. 심장이 너무 주물러, 들리고 막 주물러. 지금 심장도 막 너무 빨리 뛰고 예. 뭐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럴 줄 알고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야, 이게 이게 아까 그거네요. 피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같은 피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 비중이나 이게 다르네요. 이게 걸쭉한 정도가 다르죠? 이쪽이 오. 제일 좀 맑은 정도고 여기는 정말 탁하거든요. 네. 예, 이 중에 저희 것들이 있습니다. 김태훈 씨, 네. 며칠 전에 피 검사 하셨죠? 했죠.
예. 저쪽 끝에서 네 번째 유난히 영롱한 게 제게 아닐까. 그렇죠. 예, 요 중에 있습니다. 제 영혼을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또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격리 해제가 됐는데 또 저는 저를 또 제작진이 생각해줘서 네. 검사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다 했군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도 했고요. 네. 여기 엄지 주치의 선생님들도 모두 피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건강한지 누가 덜 건강한지 김혜진 선생님이 순위를 지금 매겨주셨거든요. 네. 예, 여기서 지금 맨 오른쪽이 1등이고요. 그리고 맨 왼쪽 여기 꼴등입니다. 자, 제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야, 이게 야, 이 결과가 불안해지네 갑자기. 정말 그래도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리지 않아요? 그럼 저 맑은 건 반전이 있어요.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반전이 있어요. 지금 뭐 나이 뭐 떠나서 반전이 있고. 아닙니다. 저는 1위 자신합니다. 저는 한 명만 제끼면 됐거든요. 꼴찌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만 아니면. 아, 글쎄요.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건강 1등과 꼴등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1등 공개합니다. 1등은 저 아닌가요? 1등은 바로 유하나 씨 아닙니다. 유하나 씨 아닙니다. 유하나 씨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아, 유하나 씨 아니고요. 자, 지금 진짜 공개하겠습니다. 1등 김혜진 선생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엄청. 축하드립니다. 자, 공동 2위. 공동 2위는 서재걸 권유경 축하합니다. 식사할 때 알아봤어요. 자, 박영호 선생님은 없어요. 박영호 선생님 안 나와요. 잠깐만요. 또 4위 발표하겠습니다. 4위는 박용우 선생님. 우와. 조금 안심하시네요. 좀 아쉽네요. 사실 솔직히 선생님 검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죠? 놀랐어요. 나이대에 비해서 진짜 감동적인 결과였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재걸 선생님이랑 이런 좀 비슷하게 놓고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네. 상대를 잘못 골랐네요. 네. 네. 이제 여러분들 꼴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꼴등. 예, 야, 꼴등은 이거- 정말 진짜 꼴등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꼴등. 예, 자, 꼴등은 꼴등은 뻔하죠. 꼴등은 유하나 씨입니다. 진짜요? 유하나 씨입니다. 아, 이 충격. 아니야,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아니 유하나 씨 장난이 아니고 여기 본인 이름이 있어요. 꼴등이 유하나 씨인데 뭐 박빙으로 사실 김태훈 씨랑 저랑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꼴등이 유하나 씨 그 다음이 저 그리고 김태훈. 진짜. 예. 진짜 아니, 저는 7, 8, 9등입니다. 저는 이 등수에 만족합니다. 셋 중에 1위예요. 예. 저도 지금 보니까 만족스러운 게 유하나 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보, 나 병원 가야 돼요. 야, 이거 충격적이네. 네, 저도 검사 결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네. 먼저 검사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와, 이게 뭐예요? 야, 조우정 씨, 유하나 씨가 제 뒤에 있긴 한데 우리 0.1 차입니까? 뭐 200 몇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제일 꼴찌잖아요. 241. 이야. 지금 앞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의 그 피 상태입니다. 우리 유하나 씨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아니,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젤리 수준인데 아, 느려, 네네네. 느려. 저 진짜 괜찮을까요? 끈적거려. 예. 이야. 저는 이 가족들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가족들이 꽤 있어요. 아, 왜냐면 제가 매일 운동하고 매일 막 하고 전 술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저 수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거나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위험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뭐 동년배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도 내 검사 결과가 정상 범주면 괜찮겠거니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상 수치여도 경계에 가까우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